있는 셀들, 대표적으로 덴드라이틱 셀이나 아니면은 앵코페이지 같은 그런 셀들이 패소젠을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고 안티젠을 리프렌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APC라고 얘기를 썼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MH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셀과 T셀 리셉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T셀 디벨롭먼트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다루고 맨 마지막에는 콜라보레이터리 이뮤 시스템 그래서 챕터가 그 섹션이 좀 짧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B셀과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40분 안에 끝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MHC부터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헬퍼 T셀과 사이토톡식 T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둘 다 이제 안티젠 스페시픽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T셀은 안티젠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소젠이나 아니면 박테리아 유해, 바이러스 유해 안티젠을 바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MHC라고 하는 APC 셀에서 표현을 해주는 이제 안티젠 정보예요. 이 MHC 컴플렉스를 통해서 T셀이 이런 외부의 안티젠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HC 같은 경우는 교과서상에 진 클러스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진들이 높은 수준의 하이퍼몰파 폴리모피즘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개체들마다 다양성을 가진 상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MHC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클래스는 큰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클래스 1과 클래스 2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클래스 3라는 그룹도 있긴 한데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MHC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테더링 되어 있는 일종의 리셉터처럼 서피스 몰레큘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글라이코실레이티드 프로테인 컴플렉스이고 특징은 이 서피스 프로테인들이 패소젠부터 유래가 된 안티젠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즉 안티젠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고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클래스 그리고 다양한 타입이 있고 폴리오르피즘까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체들마다 호스트의 개체들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H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일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냐면은 그 장기 이식이나 조직에 이식을 했을 때 조직 적합성 판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담당하는 것이 MHC고 이 클래스나 크로모피즘이 서로 적합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에 대한 수용이나 억셉트나 아니면 리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MHC의 배려비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원래 MH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처음 이 개념이 발견했던 거는 두 개의 마우스에 투자한 티슈나 골반을 이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MHC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그런 역할은 바이러스에 인펙션된 셀들을 어떻게 해서 T셀이 죽이느냐에 대한 담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스트셀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호스트셀은 MHC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티젠을 외부로 바이러스의 정보적 안티젠을 외부로 표출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CTL, 사이토톡식 T 리포사이트인데 이제 그냥 T셀이라고 얘기할게요.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특정한 리셉터 뒤에서 나오겠지만 T셀 리셉터인데 그 리셉터를 이용을 해서 그 몰레큘을 MHC에 붙어있는 안티젠을 인지를 하고 그걸로 감염이 된 세포를 죽이는 기작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MHC가 이용이 되는 부분들은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은 단순히 T셀이나 사이토톡식 T셀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 대표적으로 T셀, 사이토톡식 T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실험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마우스로부터 스크린에서 이제 사이토톡식 T셀, 킬러 T셀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직접 죽이기 때문에 킬러 T셀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 킬러 T셀을 추출을 했고 이 셀이랑 목소리 잘 안 들려서 네, 노력해볼게요. 네, 마지막 시간에 이런 네, 좀 낫나요? 에어컨 때문에 아, 에어컨
에어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킬러 T셀이 이제 사이토톡식 T셀인데 이 T셀을 수출을 하고 들리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셀인데 이 타겟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애가 있고 감염이 안 된 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 타겟셀에 여기 크롬을 이제 방수성공이어서 처리가 된 크롬을 같이 배합을 해주면은 이 셀들은 이제 크롬이라고 하죠. 크롬이 이제 들어가 있는 셀이 되는데 이 셀들 감염된 셀인 거나 아닌 셀을 여기 있는 킬러 셀과 섞어주면 결국 감염이 안 된 셀들은 그 넣어준 라벨이 된 셀들이 죽지 않고 감염이 된 세포들만 특이적으로 죽으면서 여기 있는 사이토존이 아니라 이제 수프라네이턴트 부분에 크롬이 존재를 하게 돼서 이걸 측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킬러 셀이 특이적으로 감염이 된 세포만 죽이더라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특이성을 발견을 한 것이 우선은 안티젠을 스페시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마우스 개체에 바이러스 X를 감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마우스로부터 T셀을 사이토톡식 T셀을 콜렉션을 했고 근데 이 사이토톡식 콜렉션된 사이토톡식 T셀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와 넣어줬을 때만 그 세포가 제거가 되고 하지만 감염이 안 된 세포를 넣어줬을 때는 세포가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경우에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느냐, 즉 바이러스가 포함하고 있는 안티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안티젠 스페시픽하게 사이토톡식 T셀이 세포를 죽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특성은 지금 보면은 똑같이 바이러스 X에 감염이 되어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다른 개체에서 유래해요. 다른 개체 유래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를 섞어줬을 때에도 이 세포는 죽지는 않습니다. 즉 어떠한 MHC 클래스가 지금 이 두 세포는 같은 개체에서 온 셀들이기 때문에 MHC의 패턴이 다 동일한데 이 마지막의 경우는 MHC의 패턴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이토톡식 T셀이 이 세포에 감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MHC restri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안티젠도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과 매칭이 되는 MH 클래스를 가진 즉 이 얘기는 감염이 된 개체 안에서 그 감염된 세포만 특이적으로 T셀이 제거할 수 있는 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MHC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MHC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클래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설명 교과서에서 좀 길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아시면 돼요.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고 클래스 1은 굉장히 유비퀴터스하게 대부분의 세포에서 존재를 합니다. 발현합니다. 즉 이뮤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에피셀리얼 셀들은. 그러면 이러한 셀들은 자기들이 MHC를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MHC로 이제 외부로 안티젠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굳이 이뮤셀까지 안 가도 주변에 T셀이 돌아다니는 보면은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MHC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 T셀이 CD8 포지티브한 사이토톡식 T셀이에요. 근데 이거와는 대조되게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몇몇 종류의 세포에서만 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페셔널 APC, 안티젠 프린팅 셀이라고 얘기를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맨 앞부분에서 다뤘었던 저희가 덴드라이틱 셀이나 아니면 매크로페이지 그리고 B셀까지도 이렇게 APC를 이런 셀들을 이제 프로페셔널 APC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포들의 경우는 MHC 클래스 2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안티젠을 외부에 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CD4 포지티브한 헬퍼 T셀이에요. 다른 T셀입니다. A 타입과 4 타입 다릅니다. 헬퍼 T셀이 그 신호를 인지를 해서 B셀을 더 많이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디퍼런시에이션 시켜주면서 최종적으로 안티바디까지 시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폼으로 이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이토톡식 T셀은 CD8 포지티브고 MHC 클래스 1에 제한적으로 결합을 하고 헬퍼 T셀 같은 경우는 CD4 포지티브고 MHC 클래스 2에 제한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HC 클래스 1이 어떻게 해서 안티젠을 외부로 표출을 해주는지, 지금 대부분의 세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바이러스나 이러한 패토젠들의 정보를 안티젠을 포함한 외부로 표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50도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쓴 거는 엔도지너스 펩타이드 리프레젠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그들의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럼 만들어낸 단백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엔도지너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드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을 직접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 정보로부터 이 호스트 셀이 어쨌든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프로테인을 이용을 해서 MHC에 펩타이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MH 클래스 1은 엔도지너스 펩타이드 리프레젠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이러스가 감염을, 인펙션을 하게 되면 바이럴 지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모든 세포들은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에러라든지 대표적으로 미스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미노애시드가 빠진다라든지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테인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유비키티네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프로테아솜에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작을 이용하는데, 즉 이 얘기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호스트셀이 발현을 하고 있는 프로테인도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MHC의 펩타이드로 결합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인플라메이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사이토카인, 대표적으로 인터페론 감마가 될 텐데, 이러한 외부 현상,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로테아솜의 컴플렉스가 일반적인 프로테아솜 컴플렉스가 아니고 이뮤노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이뮤노 리스판스의 특이적인 프로테아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프로테아솜에 의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프로테인이 3개 내지 3개에서 20개 정도의 짧은 펩타이드로 절단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지금 여기 위치 이 오간에는 ER입니다. ER 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동을 도와주는 몰레큘이 여기 있는 탭 컴플렉스예요. 일종의 펌프입니다. ATPase이기 때문에 ATP로 활용을 해서 이 펩타이드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클래스 1 MHC가 지금 여기 ER 안에 있죠. ER 안에 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합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샤페론 프로테인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칼레티큘린이나 아니면은 칼렉신, 그리고 뭐 탭신까지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펩타이드가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이 된 펩타이드는 베지클을 이용을 해서 셀의 서피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즉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결합을 할 수 있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안티젠의 정보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MHC 클래스 1의 경우고, MHC 클래스 2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엑소지너스 펩타이드 리프레젠트라고 제가 썼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과는 반대로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온, 이뮨셀 안으로 들어온 패소젠들의 펩타이드들이 바로 외부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MHC에 결합을 하는 펩타이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엑소지너스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티젠을 우선은 B셀이나 뭐 덴드라이틱 셀 그리고 매크로페지 등이 이제 우선은 패소젠들을 우선은 받아들일 텐데, 대표적으로 파고사이토시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플루이드가 있는 작은 베지클을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을 피노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이제 패소젠이 존재합니다. 패소젠 유래의 안티젠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패소젠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떠한 뭐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프로테인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파티클들이, 솔로글 안티젠들이 리셉터를 이용해서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B셀 같은 경우는 B셀 리셉터를 이용해서 안티젠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셀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부로 유입이 된 패소젠들의 정보, 안티젠들의 정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엔도솜인데, 이 엔도솜의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엔도솜이 결국 라이소솜까지 이제 엔도솜, 라이소솜이라고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상의 설명이 그래서 엔도솜과 라이소솜을 거쳐서 이 내부가 굉장히 낮은 pH가 되면은 pH가 낮으니까 당연히 프로테인이 언폴딩이 될 것이고 깨지겠죠. 그럼 다시 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들이 우선 있는데 클래스 1의 경우는 펩타이드가 ER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골지 거치고 멤브레인까지 이동을 했다면 클래스 2의 경우는 이 펩타이드가 직접 여기가 이 펩타이드가 따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여기 MHC 클래스 2 컴플렉스가 직접 이동을 해요. ER에서 MHC 클래스 2 컴플렉스가 이제 인베런트 체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블락커와 같이 결합을 한 상태로 같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 컴플렉스가 골지 거쳐서 여기 있는 라이소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여기 인베런트 체인이 잘리게 되죠. 여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인베런트 체인이 원래는 그 MHC 클래스 2 그 프로테인의 기능을 컴플렉스의 기능을 맡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잘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이 클립 부분까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펩타이드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지금 여기 맨 오른쪽 끝에 이제 인베런트 체인 하나도 없고 샤크론 프로테인도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와 MHC 클래스 2가 붙은 상태에 있는 것이 다시 엔도솜 패스웨이를 통해서 쭉 베시클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일롱게이션된 형태로 베시클이 만들어지는데 이 베시클, 터미널 베시클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MHC 클래스 2가 어떻게 해서 안티젠을 리프레젠팅을 하는지 보여주는 패스웨이. 자, 그래서 이제 T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다음 이제 T셀 디벨롭먼트죠. T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T셀 같은 경우는 MHC 클래스 1이나 2에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즉 CD8 포지티브와 사이토톡식은 MHC 클래스 1, CD4 포지티브와 헬퍼 T셀은 MHC 클래스 2와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합을 담당해주는 T셀의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T셀 리셉터입니다. 그리고 이 T셀 리셉터는 그 주된 기능이 MHC 클래스 1이나 2와 결합을 하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CD8 포지티브한 사이토톡식 T셀의 경우는 이것과 결합을 하면서 MHC와 결합을 하면서 이제 타겟이 되는 세포, 즉 여기가 안티젠 프리 T셀이라고 했지만 T셀, CD8 포지티브한 T셀의 경우는 감염이 된 세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감염이 된 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작을 유발을 하게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그와는 대조되게 이제 프로페셔널 APC 셀들과 결합을 한 CD4 파스티바 셀들의 경우는 결합을 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대략 두 개의 트래스 멤브레인 서브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 트래스 멤브레인 서브유닛으로 만들어진 경우 아니면 감마, 델타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는 알파, 베타 결합에 의한 T셀 리셉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실 거는 이 결합을 하는 위치. 결국 이 T셀 리셉터가 결합을 하는 그 특이한 결합을 하는 대상은 안티젠 프리엠팅 셀들에 의해서 외부로 표출된 MHC 클래스와 그리고 그 패소젠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안티젠이죠. 즉 안티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 TCR의 경우 T셀 리셉터도 바인딩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TCR의 그러한 특징들, 그 구조적인 특이성이 이뮤노글로불린의 팻 부분, 안티젠과 바인딩하는 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번에 봤었던 그러한 다이어그램이죠. B셀의 경우 액티베이션이 되고 다양한 종류의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한
바인딩 안티젠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각각 스페시픽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들기 위해서 소마틱 셀에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T셀도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바인딩 사이트, T셀 리셉터의 바인딩 사이트를 다양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을 담당하는 엔자임이 랩1과 랩2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몰레큘이 B셀 스페시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셀 스페시픽이 아니라 림포사이트 스페시픽입니다. 그래서 T셀에도 가지고 있어요. B셀과 T셀 모두 이 랩1과 랩2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소마틱 뉴클리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TCR 알파 체인과 TCR 베타 체인을 각각 보면 TCR 알파는 라이트 체인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V랑 J 세그먼트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TCR 베타 체인의 경우는 VDJ 세그먼트가 존재를 해서 얘들이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IG 헤비 체인과 마찬가지와 구성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VL, 라이트 체인, VH, 헤비 체인, 시퀀스 베리어블한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의 경우처럼 TCR 베타 체인과 알파 체인도 각각 이렇게 리컴비네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한 가지 특이한 TCR의 이런 다이버시티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TCR의 특성은 이제 D2D 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D가 여전히 존재를 하죠. 소마틱 리컴비네이션 과정에서 이제 B셀의 경우는 이렇게 D가 두 개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이 끝나면 D 세그먼트가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놈사에 두 개가 남기는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때문에 스플라이싱 이벤트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뒤에 있는 D 세그먼트는 변경을 하지 못하고 트랜스크립트 상에서 이렇게 연결된 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TDT 액티브한 TDT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터미널 디아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일종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더해주는 엔자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몰레큘이 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퀀스 베리에이션이 이러한 리컴비네이션 과정에서 더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까 TCR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서브 유닛들이 알파 베타 조합 아니면은 감마 델타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알파랑 델타 같은 경우는 같은 로커스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셀렉션이 특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러한 TCR이 이러한 소마틱 리컴비네이션과 그에 따른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B셀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선 B셀의 이뮤노글로불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하이퍼뮤테이션 과정이 존재하는데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뮤테이션이 전체적으로 지금에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은 게 클래스 스위치 리컴비네이션이 없습니다. 이 클래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B셀의 이뮤노글로불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IgM으로 맨 처음에 파일이 결정돼서 익스프레션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FC 체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그 리전에서의 리컴비네이션이 다시 일어나서 결국 이게 IgM 타입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IgG냐, IgA냐 이 타입으로 만들어질 건지가 결정되는 과정을 클래스 스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현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ternative Polyannihilation Site 이 폴리아네릴레이션 사이트를 셀렉션을 함으로써 B셀의 경우는 시크레션되는 안티바디와 시크레션이 되지 않고 멤브레인에 존재하고 있는 B셀 리셉터 이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과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TCR의 경우는 시크레션되는 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능도 굉장히 비슷해요. TCR, BC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셀 리셉터, B셀 리셉터. B셀 리셉터인 BCR이나 TCR이나 결국 라이간드 바인딩을 하고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데 특징이 BCR의 경우도 그렇고 TCR의 경우도 그렇고 멤브레인에 앵커링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이토플라스믹 도메인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라이간드의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그널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TCR도 그렇고 BCR의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 또 다른 서브 유닛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IgG, 이노그로빈 알파, 베타가 되는데 다른 프로테인들과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죠. 멤브레인 그 주변에서. 근데 이 프로테인들의 경우는 보면은 여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뮤노리셉터 타이로신 베이스드 액티베이션 모티프라고 하는 이런 아이탐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간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아이탐을 통해서 다운스트림으로 시그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간드를 우선 결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서클 카이네이스, 서클 패밀리 카이네이스들이 주변으로 다가와서 아이탐 부분을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주죠.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 포스포레이션 된 타이로신 레지듀에 SH2 도메인 배웠죠? 이러한 어댑터 프로테인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댑터 프로테인들이 결합을 하고 다시 카이네이스 또 다른 이제 non 패밀리 카이네이스들에 의해서 이 어댑터 프로테인들도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PLC C 감마랑 그리고 PI3 카이네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카이네이스 종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결국 다운스트림으로 시그널이 계속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전달이 되면 결국 뉴클리어스 안으로 이동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의 조절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런 이러한 시그널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조절이 되는 거는 결국 셀이 특정한 페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맨 앞부분부터 보면은 이게 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TCR이나 BCR의 몰레큘들이 라이간드와 결합을 해서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 성향이 다른 세포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로널 익스펜션식으로 프로게프레이션을 계속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T셀의 액티베이션, B셀의 액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T셀이나 B셀이나 디벨롭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던 소마틱 리컴비네이션 과정 자체도 B셀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뮤노글로불린의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의 경우는 헤비 체인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체인에 의해서 라이트 체인에서 그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뮤노글로불린의 헤비 체인에 해당이 되는 이제 베타 서브유닛 같은 경우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서브유닛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TCR 베타가 이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리-TCR을 가지게 되는데 프리-TCR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프리-TCR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클로널 익스펜션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익스펜션에 대해서 셀 파퓰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렉 익스프레션을 억제를 하게 되고 렉이 익스프레션이 됐다가 쫙 다 최대치까지 클로널 익스펜션이 마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TCR 시그널이 꺼지고 프리-TCR 시그널이 꺼지면서 렉 익스프레션이 다시 되고 그럼 이때 다시 익스프레션 된 리컴비네이스가 이번에는 TCR 알파의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뮤노글로불린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적인 현상의 순서와 거의 매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선 이렇게 T셀 리셉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즉 여기서 베타와 알파의 리컴비네이션이 끝나면은 기능이 이제 완전히 되는 TCR, 프리-TCR이 아니고 TCR을 가지고 있는 T셀이 만들어지는데 이 TCR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안티젠의 결합을 안티젠을 포함하고 있는 MHC 컴플렉스랑 결합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셀렉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벤트는 다이머스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T셀이 머추레이션 되고 디벨롭되는 위치는 이제 다이머스와 같은 이제 림포이드 오르간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머스 안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안티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티브한 프로테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을 한 MHC 안티젠 프레젠트 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다이머스 안에.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T셀이 그 안티젠을 포함을 하고 있는 MHC 클래스랑 MHC랑 결합하지 못한다. 그럼 T셀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T셀은
셀렉션이 돼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MHC가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합을 하는데 안티젠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이제 패소제닉 안티젠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네이티브 셀들의 안티젠도 가지고 있는 전국을 포함하고 있는 MHC와 만약에 결합이 굉장히 높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만약 그 T셀이 서큘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이뮤니티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MHC와 결합을 하는 T셀 리셉터를 가진 이런 T셀들도 다 제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셀렉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T셀만이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제 TCR이 결국 T셀의 액티베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TCR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 풀리 액티베이션을 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제 CD28 시그널입니다. CD28 같은 경우는 T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CD28이 이제 안티젠 프리즌 T셀이 가지고 있는 CD80, CD86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테인이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 인네이트 이뮤너 리스판스를 받을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TLR 시그널이 턴온이 되면은 그때 이제 CD8과 CD86가 익스프레션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CD8과 CD86를 익스프레션을 하니까 그러면 사이토톡식 T셀 자체가 CD28을 통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T셀의 액티비티가 더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켜진 상태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그 시그널이 다시 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된 T셀에서는 액티베이션된 이후에 CTLA4라고 하는 다른 프로테인들이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그럼 이 CTLA4 프로테인 같은 경우가 이제 CD28과 경쟁을 통해서 CD80 그리고 CD86와 결합을 하게 되죠. 즉 만약에 CD28의 양이 더 많고 이것에 의한 시그널이 더 강하다. 즉 CD80, 86와의 결합을 CD28을 통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그널은 계속 액티베이션이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와 동시에 CTLA4가 익스프레션이 증가를 하고 만약에 CTLA4의 결합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CTLA4에 통한 시그널이 이제 액티비티를 꺼주는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줘서 T셀의 액티베이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T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T셀의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사이토톡식 T셀이 어떻게 해서 MHC와 결합을 한 다음에 타겟셀을 제거를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타겟셀 결국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펙티드 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로젝션이 되면 TCR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럼 이 결합된 시그널 때문에 결합에 의한 시그널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이토톡식 그래뉼이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이토톡식 그래뉼이 포함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키 몰레큘이 펄포레인이라는 몰레큘과 그랜자임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내추럴 킬러 셀들도 인펙션된 바이러스 인펙션된 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몰레큘들을 시크레이션을 해서 대상을 죽인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펄포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컴플리먼트 마지막 그 컴플리먼트 패밀리 있죠. 컴플리먼트 5부터 9까지 그 프로테인들이 박테리아의 서피스에 일종의 포어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주면서 일렉트리시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멤브레인 엎쳐 일으킨 다음에 셀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펄포린이 타겟셀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셀의 멤브레인 이렇게 포어를 만들어서 같은 기작으로 비슷한 기작으로 이제 셀을 타겟셀을 죽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랜자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린 프로테이스인데 이 그랜자임에 의해서 세린 프로테이스가 타겟셀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그널이 결국 에이파토시스를 일으켜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두 몰레큘을 통한 기작으로 효율적으로 감염이 된 셀, 즉 MHC 클래스 1을 익스프레션하고 있는 셀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퍼 T셀 다루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리포사이트들의 약간 주된 기능, 인터루킨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어쨌든 리포사이트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리포사이트들은 굉장히 그 리니지가 다양하고 현상, 상황에 맞게끔 그 기능이 조절이 되고 특정한 셀 타입으로 분할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 그걸 조절하는 것은 여기 사이토카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류코사이트에서 생산이 되거나 류코사이트의 기능을 조절을 해주는 사이토카인은 특별히 이제 인터루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35개 정도의 인터루킨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루킨 2 같은 경우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인터루킨 2 같은 경우는 안티젠의 T셀이 결합을 해서 안티젠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렇게 액티베이션된 T셀이 이제 시크레이션을 하면서 오토크라인이나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통해서 폴리클로널 익스펜션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조절을 해주는 몰레큘이고 인터루킨 4 같은 경우는 헬퍼 T셀에서 시크레이션이 되는데 인터루킨 4에 의해서 이제 B셀의 폴리퍼레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인터루킨 7 같은 경우는 이제 B셀, T셀 디벨롭먼트라고 했는데 여기 스트로멀 셀에서 익스프레션을 하죠. 스트로멀 셀에서 본메로에 있는 스트로멀 셀에서 익스프레션을 한 인터루킨 7은 결국 여기에 있는 리포사이트들이 특정한 리니지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구조는 뭐 감마 체인과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인터루킨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라이간드 리셉터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인터루킨은 특정한 리셉터를 원바이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마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한 컴포넌트가 될 것이고 리셉터 중에서도 알파나 베타 서브유닛을 통해서 특정 라이간과 결합을 할 수 있는 리셉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켜진 시그널은 어떤 잭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다운스트림으로 시그널을 받는 세포들의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디퍼런시에이션을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헬퍼 T셀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헬퍼 T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겁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 주된 역할을 하는 두 가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CD4, CD8 더블 파스티브한 일종의 프리커서 리포사이트 T셀에서부터 CD8과 CD4로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CD4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게 돼요. 이때 디퍼런시에이션을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에는 인터루킨 종류에 의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인터루킨 4와 같은 인터루킨을 시크레이션을 함으로써 B셀의 머추레이션이나 폴리클로널 머추레이션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T셀들을 지금 헬퍼 T셀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 감마나 TNF를 시큐레이션을 하죠. 이 경우는 인플라메이션의 이벤트를 촉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인플라메이토리 T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B셀을 머추레이션 시켜주는데 기여를 하는 셀들을 이제 헬퍼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0을 시큐레이션을 해서 B셀의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때 유발을 할 때 결국 CD4와 CD4 몰레큘에 의해서 유발을 하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17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Treg 이라고 하는 레귤레이터 T셀을 조절하는데 생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헬퍼 T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세 개 다 CD4 파스티브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뭐 인펙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이뮤 시스템에 기본적인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나누면서 B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T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인펙션이 됐을 때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에서 안티바디가 시크리션이 되는지 그 과정이 결국 T셀과 B셀이 서로 시너지틱하게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안티젠이 어떻게든 만들어졌겠죠.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안티젠, 패소젠이 이제 깨지면서 만들어진 조각들로 만들어진 안티젠이거나 뭐 패소젠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T셀의 리니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안티젠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안티젠을 덴드라이틱 셀,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얘기했었죠. APC가 결합을 해서 여기 있는 MHC 클래스 2로 안티젠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MHC 클래스 2가 헬퍼 T셀의 TCR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1차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선 액티베이션 된 T셀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B셀 리니지를 봐보죠. 안티젠을 마찬가지로 B셀에서 B셀 리셉터를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안티젠을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리프레젠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B셀이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트 T셀의 T셀 리셉터랑 MHC가 결합을 해서 B셀의 MHC가 결합을 해서 이 시그널 때문에 1차적으로 B셀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B셀이 이제 첫 번째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gM을 시크레션 할 수가 있게 되죠. 어비리티가 높은 IgM을 시크레션 하게 되는데 만약에 T셀이 더 액티베이션이 된 상태로 있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경우처럼 이렇게 CD4리 얘기가 나오는데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제 CD4리를 익스프레션을 해주고 지금 반대인 것 같은데 CD4리 익스프레션을 해주고 주변에 있는 인터로킨 4의 시그널을 이제 B셀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이 B셀에서 CD4리를 익스프레션을 해주고 그럼 이 라이간들을 이게 뭐야? CD4리가 리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D4리가 이제 B셀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 T셀이 멤브레인 서피스로 리프레젠팅을 하고 있는 CD4리 라이간과 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결합이 생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B셀의 시그널이 더 켜지게 돼요. 또 다른 시그널이 켜지게 되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시그널 때문에 CD4리와 CD4리 라이간드 결합에 의한 B셀에서의 시그널링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클래스 스위치와 같은 IgG 타입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뮤노글로불린의 타입이 뭐가 될 것이냐 결정을 해주는 클래스 스위치와 그리고 하이퍼뮤테이션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뮤노글로불린이 더 시크리션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잠깐만요. 다음 주에 배달 온대. 그래서 시험을 확인 다시 해봤는데 111호에서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시부터 동일하게 올 것이고 뭐 묵는다고 물을 잠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지난번보다 문제는 좀 줄이고요.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흘러 들었기 때문에 줄일 거고 우선은 서술형 문제도 좀 줄일게요. 서술형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를 줄일 거고 자 우선은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분량 많은 과목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많은 데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한 가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년에는 보지 맙시다. 내년에 보지 않도록 우선은 시험 공부 잘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